간에 대해서만 할 거니까 시간 여유가 좀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 소복부 복진이 누가 있는지 확인했죠. 그분이 이제 오늘 모델로 올라오셔야 되고 없는 사람은 올라오면 안 돼.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올라오게 되면 이제 복진을 해서 이 소복부 복진이 정확하게 어떻게 촉진을 해야 되는지 일단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병을 기본적으로 숙지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간병 환자가 이런 증상을 호소할 것이다. 이런 거 두세 가지가 겹치면 간병의 가능성이 많다. 근데 간병에는 항상 그 이면에 육부의 경락병 내지는 내성병이 숨어 있다. 그래서 이게 간이 이제 결국은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간에 대한 침이 막 유행을 할 때 참 잘 듣기도 하는데 끝이 안 나거나 진전이 없었던 이유가 육부의 개별적인 침을 안 놔줘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던 거거든요. 실제로 해보면 간에 침을 놨을 때 전반적인 육부 근육이나 힘줄 질환들이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이것도 정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해당 경락에 육부 장부를 풀어줘야지만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일단은 이 천추가 양쪽에 있다고 치면 천추를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소복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 복직근이 이렇게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이 황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또 이게 갈라지죠. 그러니까 이 두 개 이렇게 동그란 근육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황수를 경계로 이렇게 있고 복직근을 경계로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황수 같은 경우는 이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배꼽 가운데 누르면 안 되고요. 요렇게 확인하는 걸로 했고, 이 천추는 요 복직근 경계로 해서 안쪽으로, 여기도 안쪽으로. 소복부는 요 천추에서 이렇게 복직근이 내려가서 이렇게 안쪽으로 구부러지면 요 부분을 직하방으로 누르되 안쪽 부분으로 촉진한 걸로 했죠. 이걸 잘 누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소복부 복진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아직 안 나오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했던 사람의 손자국 나한테다 또 누르고 하니까 쉬운데 그냥 무작위로 처음부터 해보라면 안 될 확률이 많으니까 항상 천추 확인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잡으시고 또 이제 애로사항이 바지를 입었을 때 일단 바지 풀러야 돼요. 그리고 여자분들 이렇게 그 약간 몸빼 같은 바지 있잖아요. 이렇게 풀릴 수 없는 바지 그런 건 내려도 되는데 이 정식적으로 자크가 있는 바지는 안 내리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안 내리면 바지가 위로 있으니까 자꾸 이제 뭐 바지 속으로 손이 들어가거나 이런 문제가 되니까 애초에 바지 풀르시고 양쪽으로 접어가지고 확보를 하신 다음에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좌소복이 나타났을 때 예후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로 짧다고 말씀드렸죠. 좌소복이 3이 나온다 이러면 2달 정도 걸린다. 좌소복이 1이나 2가 나왔다 이러면 한두 달 정도 걸릴 것 같다. 그 다음에 좌소복이 있는 상태에서 우소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있는 상태에서 나오더라도 우소복이 강하면 우측이 더 문제인 거고요. 우소복이 3이면 한 4달 정도 걸린다. 우소복이 2면 서너 달 걸린다. 유도리 있게 하시면 돼요. 짧게 말해서 늦게 고치는 것보다 좀 유도리 있게.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복진이 나오면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이 복부의 육부 복진이 예를 들어서 위장 근육이 뭉치면 중안막통이 나올 수 있죠. 실제로 이렇게 만져보면 중안이 이렇게 볼록하거나 뭉쳐있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천추 복진 당연히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관원의 경결이라든지 아니면 이 어혈이 없더라도 3초의 문제로 여기가 땡땡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중국이 앞통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1월에 긴장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육부 복진이 다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이걸 테스트를 해보시면 소복부 복진이 제일 심할 때 이 곡천운곡을 놓고 전체적으로 복진을 해보면 육부 단단했던 복진들도 좀 줄어드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돼요. 이제 이 육부 내장기관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육부 진단할 때 썼던 이 견진 포인트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경락병들. 이거 아니네.
이제 목혈이나 우리가 토혈을 써서 치료했던 육부의 질환들이 소복진을 뚜렷한 사람에게는 이 간의 오행침이 잘 듣는다 이거죠. 통증이 심한 경우에 행간소부나 행간노공이 잘 듣고, 이 쥐가 나거나 저리거나 뭉치거나 이랬을 때 곡천응곡이 잘 듣고, 혹은 이 사람이 어혈이 많아서 정맥순환 장애가 있을 때 태충태백을 쓰면 좀 더 나아지기도 하고, 그게 이제 다 도와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근골격계 질환에서 근육과 관련된 질환이 이제 간의 비중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적재적소에 이 육부의 경락병을 확인하라고 목혈, 토혈 활용하는 것과 이 간의 곡천응곡과 행간소부를 적절히 사용하시면 어지간한 근육 힘줄 질환들은 다 치료가 가능합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뭐 월세가 오래된 질환은 그 한약치료를 하시면 제일 좋고, 못하더라도 침치료를 최소 이틀에 한 번 꾸준히 받으면 뭐 무릎 질환, 요통, 어깨뭉침, 뭐 등뻐근함, 아니면 위경련이나 식체 자주 있다든지, 변비 설사 있다든지, 여자분들 생리통이 있다든지, 술통이 있다든지 어지간히 된다 이거죠. 오늘은 또 소복부복진 압진하는 걸 제일 중요시하게 좀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진단을 하기 위한 거고, 일단 첫 번째는 간병을 준비하고 외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환자가 오면 간병에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한 분당 2개씩만 해볼까요? 유주 중심으로. 자, 이 원장님부터 할까요? 우리 기어대시 총무지절을 시작하니까. 예. 그렇죠. 엄지발가락 안 들리는 사람 많죠.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엄지발가락 통풍도 굉장히 많죠. 엄지발가락 통풍이 되게 심하다. 예를 들어서 우측 엄지발가락이다. 근데 우소복이 압통이 되게 심하다. 이러면 침 못 써야 됩니까? 원장님. 태충태백에 행간소부 쓰면 되죠. 대부분 간에서 나타나는 응급 염증성 통증 이런 거는 다 열상어혈이에요. 태충태백에 행간소부 쓰시면 되고, 엄지발가락에 힘이 안 들어간다 이런 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땐 곡천응곡 쓸 일이 많죠. 이게 간음이 전달이 안 돼서 근육에 힘이 빠지는 거니까 잘하셨고, 그 다음에 김 원장님이 하실까요? 아니, 너무 많이 올라가셨는데 지금 엄지발가락에서 여기까지 올라가시면 어떡해요? 조금씩. 종아리 쥐가 그것도 너무 많이 올라가셨는데. 손발등이 깨지거나. 그건 괜찮네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질환으로 치료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요. 그 간혹 이제 손발톱 상태가 안 좋아서 치료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뭐 한약을 서너 달 드셔야 된다 이러면 애초에 시작을 안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손발톱이 이상한데 이제 우리가 다른 질환 치료하러 오셨는데 이제 확인해 보니까 전체적인 발톱 상태가 안 좋거나 엄지발톱 상태가 안 좋아. 이러면 이제 이게 부수적으로 치료 과정 중에서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좋아지는 경험이 있죠. 그게 주소증일 때는 좀 치료가 쉽진 않죠. 이건 이제 진단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많이 패이거나, 아니면 하얀 부분이 좀 지나치게 많다거나, 뭐, 손톱 색깔이 너무 진했는데 밝아진다면 이런 것들은 다 확인 가능하니까. 자, 그거 말고 다른 거 하실까요? 발등, 뭐, 이렇게 발목 여기부터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닿지도 않은데 엄지발가락 위에 예. 적극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그렇죠. 태충주의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신발 잘못 신어서 아픈 거죠. 예, 태충이랑 이 엄지발가락 여기 튀어나온 데 있죠? 여기 그 밑에 아프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것도 아까 얘기한 태충태백과 행간소부 쉽게 하실 수 있죠. 발등, 태충이랑 엄지발가락 밑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발목 염자도 꽤 있죠. 중봉주의 발목 염자. 흔치는 않은데 이제 요거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중봉치료를 해야 되는데 중봉치료이 약간 까다롭죠. 중봉치료를 잘 해야 해결을 쉽게 잡을 수 있으니까 오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중봉치료도 포인트 중에 하나죠.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전 원장님. 예, 그렇죠. 이거 너무 많죠. 너무 잘 들어요. 종아리에 쥐나고 저린다. 근데 이것도 이제 기본 침 처방은 곡천응곡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배합을 뭘로 하냐는 환자 상태를 보셔야 되는데, 곡천응곡 다음에 행간 아니면 태충 아닙니까? 이제 이 한증이 심하거나 아니면
이 통증이 심하다 이러면 당연히 행간이 들어갈 거고 한혈표차 별로 없어. 근데 우소복에 어혈 경계를 뚜렷함. 여자분이야. 어혈속은 뚜렷하고 이 어혈의 정체 때문에 이 간암이 밑으로 전달이 안 돼서 문제다. 그럼 당연히 곡천의 퇴중이죠. 균하고 절이는 데는 상당히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하실까요? 예. 그렇죠. 설레통도 가능하고, 사실 이건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내측, 외측, 후면, 전면 할 거 없이. 이 표시한 부분이 다 그런 겁니다. 이 위중이항이 뚜렷하거나, 아니면 족삼리 양문천이 뚜렷하거나, 아니면 이 혈액 부분, 양구 부분, 정강이 앞쪽, 뭐 뒷면 할 거 없이 근육이 뭉친다, 당긴다, 쥐한다 이러면 그렇게 쓰시면 돼요. 어제 우리 방재 강의한 원장님 중에 또 60대 원장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한 3주 전에 저한테 처방 문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처방을 해드려가지고 좀 좋아지고 있는데, 그분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이 계단이 있는데 이렇게, 그 밑에 이렇게 턱이진 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턱이진 걸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아치 잘못 짚으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꺾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하고 다치셨는데, 그래서 오금 뒤가 많이 아프고 이랬는데, 어영부영 지나갔는데 이제, 그게 한 20몇 년이 됐대요. 근데 이제 괜찮았는데 요새 많이 불편하대 이게. 그래서 걸을 때도 땡기고 아프고 불편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침치료 방향이랑 이 한약 처방을 뭘로 했으면 좋겠냐. 기왕이면 한약을 좀 지어 먹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갖고 확인해 보니까 그 위중위양 중에서 위양압통이 되게 뚜렷했어요. 위양이 되게 뚜렷했고, 복진을 했을 때는 무릎의 아픈 부위에 우소복이 뚜렷했고, 다른 복진은 뭐 특이한 게 없었고, 그리고 이제 하시는 얘기가 땡기는 느낌이랑 걸을 때 좀 아프다 이래서, 일단 침처방은 3초 쓰시면 되겠죠. 중저행업에 천정삼계 쓰시면 되고, 거기에 곡천원곡을 추가하면 도움이 될 거고, 그냥 한약 처방은 이게 이제 예전에 충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타박상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본체 소복에 어혈이 있고 이 다리 쪽에 충격에 의한 어혈이 생기면 그게 안 없어지면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한약 처방할 때는 어혈을 없애면서 이 간항을 구충을 해서 다리 쪽 힘줄 풀어주는 쪽으로 해서 처방해가지고 지금 한 3주째 드시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환자들이 일어난 일 되게 많거든요. 요 힘줄 현상, 그 다음에 원인이 이제 어떤 타박이라든지 충격에 의해서 어혈이 생기고 그 충격받은 힘줄이 빨리 회복되지 않는 경우, 이랬을 때 간병 환자라고 그러면 이 간을 써서 이제 회복을 시키는 게 훨씬 빠르다 이거죠. 이분이 만약에 약을 안 드셨으면 이제 3초만 가지고 치료하면 3초 치료하다가 중간에 이제 좋아지다 이제 안 좋아지는 상황이 오고 계속 3초 놔도 소용없다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곡천이랑 태중 쓰시면 또 쭉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고, 지금처럼 애초에 아시면 간에 대한 약 처방하면 빨리빨리 좋아지죠. 그렇게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자, 과관 진행하실까요? 예, 그렇죠. 이게 되게 많죠? 이 바지, 이 재봉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밑에 바지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 허벅지 부분. 여기가 뭐 저리다, 감각이 이상하다, 뭐 땡긴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서해부 질환은 굉장히 많죠. 이거 꼭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오시는 질환이죠. 요새 요가를 많이 하는데도 플라잉 요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플라잉 요가 아시죠? 줄에 매달려 공중에 떠 사는 거. 그게 많이 땡겨요. 다리나 이런 데가. 그래서 서해부 환자들 꽤 많이 오시니까 그럴 때 이제 우수복이 뚜렷하다 이러면 간 쪽으로 쓰실 수 있는 거고, 그 앞전에 위장인지 다음인지 확인해서 같이 쓰시면 빨리 낫죠. 정원장님 하실까요? 예? 질염 방광염 요령, 그렇죠. 이게 좋죠. 이걸 많이 보셔요, 이걸. 약을 많이 하시려면 여자분들 질염, 요령, 방광염 하셔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요통이요? 요통이 잘 없어요. 후순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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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 허리가 어딘지 잘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아픈데 소복이 뚜렷한 분들, 혹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척추나 관원이 뚜렷한 대장병, 소장병이야. 여기 대장병이라서 여기가 뚜렷하게 아프고, 소장병이라서 여기가 뚜렷하게 아프고, 혹은 중고갑병이 심하거나 위양압병이 심하면서 이런 데가 뚜렷하게 아픈데 좋아지다가 잘 안 나. 근데 이제 소복부가 뚜렷해. 이러면 간을 풀어주면 잘 낫는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얘기하신 대로 뒤에 이 등 근육, 요방형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근육들이 뭉치면서 어딘지 모르게 그냥 허리가 전체적으로 아프다. 이런 경우도 꽤 있죠. 그래서 오소복 갑통이 그만큼 중요해요. 넘어갈까요? 조원장님. 변비설사. 주로 그쪽을 좋아하시네. 변비설사. 좋아요. 왜냐면 변비설사 질환이 현대인이 너무 많어. 그래서 그 간병인 경우는 소복이 제일 뚜렷하다. 척추가 안 뚜렷한 대소변 환자가 되게 많아요. 변비설사 환자 중에. 그러니까 이제 변비설사를 간을 염두에 두고 치료한다. 이게 중요하고, 좀 더 생각하면 치질도 가능하죠. 사실 치질이 간병이죠. 정맥혈이 튀어나와서 문제가 되는 질환이라 치질은 간을 치료하셔야 되고, 치질과 연장선상을 생각하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건 뭐 비슷한 얘기 아니야? 변비설사. 하지정맥류. 그죠? 이게 정맥순환이 안 되고 정맥이 튀어나와서 나타나는 질환이니까 똑같죠? 똑같습니다. 치질이랑 하지정맥은 똑같은 거예요. 치료 방법도 똑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한 원장님. 소화불량이요? 어떤 식의 소화불량?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보통 경향성은 가스차고 더부룩하다가 제일 많아요, 사실. 예. 우리가 육부에서 뭔가 체기가 생길 때 나타나야 되는 복진이 없이 그냥 소복압통만 있는데 가스차고 더부룩하다. 근데 이제 위장이나 대장이 뭉치면서 위경련이 자주 오거나 아니면 장염이 자주 오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속쓰리 다는 경우도 되게 많죠. 속쓰리 다는데 복진이 안 나타나 아무것도. 혹은 이제 소복압통이 뚜렷한데 전중 아니면 심화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이거 그냥 간열 때문에 생기는 거는 행간소부 내지는 행간노공 쓰면 없어지는 속쓰림들이 꽤 많죠. 예. 예. 소복이 있으면 뚜렷하고요. 어떤 게요? 복직은 전체가 위아래로. 예. 그럼 간의 확률이 제일 많죠. 소복 복지는 당연히 나타나겠네요. 전체적으로 다 그러면. 복직은 따라가면서. 근데 이제 눌렀을 때 근육 뭉친 느낌이 뚜렷하다 이거죠. 간이 제일 잘 됐죠. 곡천원곡 쓰시는 게 제일 잘 됐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곡천원곡에 열울이냐, 어혈이냐, 이것만 따져서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쉽죠.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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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굉장히 심했는데 한 2, 30% 수준밖에 유지가 됐거든요. 예. 근데 지난번에 장문 예. 진단을 제가 처음 봐가지고 혹시 몰라서 들어봤는데 장문이 예. 거의 며칠 정도 나와가지고 예. 며칠 전에 처음으로 비상을 났거든요. 비장의 경우도 꽤 있어요. 예. 제로로 떨어졌어요. 침은 뭘로 넣으셨습니까? 근데 내도소를 넣었고요. 예. 그다음에 원백대단의 대두소부. 비장도 복부 전체에 관여하니까 비장도 꽤 있죠. 예. 장문을 정확하게 촉진을 못하셨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장문이 갈비 끝에를 딱 촉진해야 되는데 끝에를. 사실 복부병의 원래 기본은 간보다는 비장이죠. 복부병에 뭐가 오든 간에 비장이 1번이긴 한데 이게 간은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하는 부분이라. 간의 문제는 주로 이 아랫배
간헐 부족과 어혈로 인해서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고 약간의 연변 경향 혹은 안 좋으면 변비 경향 혹은 근육이 단단하게 뭉치는 이유가 많고요. 비장은 그거 이외에 다른 것도 다 가능하죠. 이 비장이 전체 이 소화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원장님 해주실까요? 2개.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생리통만 잘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생리통 잘하는데 다 못하기가 어렵지만 생리통 잘하면 일단 생리와 관련된 질환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잘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옆구리요? 어떤 식으로요? 이 간의 옆구리도 아까 허리 얘기한 것처럼 어딘지 잘 몰라요, 사실. 여기가 다 이렇게 아프다 하는데 눌러보면 이게 뭉쳐있으면 좋은데 별로 안 뭉쳐있어. 근데 소복은 되게 뚜렷한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 간이고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옆구리 많이 했지만 장문화통 뚜렷한 비장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담의 경락병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선순위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비장, 담, 간 안에서 거의 해결되죠. 거기 안에 뭐 신장인 경우도 있고 간혹 있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 거의 해결이 되죠. 김 원장님 하실까요? 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허리랑 뭐 배까지. 예, 그렇죠. 유방 관련된 질환. 일단 배란계통은 제일 흔한 질환이고 배란계통이 아니라도 유방에 멍울이 생기거나 유방이 뭉치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 올 수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목, 예, 뇌, 매기 호비루. 매기 호비루가 종종 꽤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매기 호비루 하면 왠지 감기혈변을 생각해서 간을 얘기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간으로 인한 매기가 종종 있는데 기본은 아니죠. 기본은 폐랑 비장이 기본이고 소복복진이 뚜렷한 사람이 이 간 음호에 의해서 약간 조단 경향으로 진행이 되거나 혹은 열혈에 의해서 열단 경향, 조열단 경향으로 진행이 돼서 여기 이제 폐비에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매기 호비루가 나타나면 그게 이제 간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간접격, 간접격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조담이다 그냥 간접격 쓰면 되고 열담이다 이러면 간접격 쓰면 되고 조열담이다 이러면 다 쓰면 돼요. 상황 봐서. 예. 가능합니다. 예. 그거 이제 간이랑 같은 빈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왜 오장의 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폐, 비, 그 다음에 신. 이 폐비신이 수습대사의 통로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간이랑 신이 있고 간이랑 순서를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예. 폐, 비, 신, 간, 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수습대사의 통로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이제 혈액순환 계통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지금 후비로 매액기 이런 게 진액대사의 문제라 원래는 폐비신 질환인 게 주다 이거죠. 그래서 폐는 이제 저담적이고 비장은 상담지원이고 신장은 또 이 기관지 계통에 신음을 보충하면서 관여를 많이 하니까 원래는 매액기나 후비로가 많으면 여기서 따져보는 게 맞는데 요 간이나 심장이 특히나 간은 이제 폐와 적경 관계이고 이 폐에서의 이 간음으로 인한 건조 증상이 유발이 되거나 열로 인한 이 부수적인 열담 이런 게 형성이 되면 그럴 때 가능하다는 얘기고 이게 이제 심장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혈계통이기 때문에 진액대사의 문제가 1순위는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간의 매액기는 중봉경과를 써야 잘 들어요. 복천응고의 중봉경과 아니면 행간소의 중봉경과를 써야 되듯이 이게 뭐 폐성격, 비성격 안 만나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약도 이 거담제만 써서는 잘 안 듣고 간암 보충하는 류의 약에다가 조담 해결하는 약들 혹은 간열 해결하는 약에다가 열담 해결하는 약들 이렇게 써야지만 해결이 되죠. 그래서 간 쪽의 매액기는
비장 쪽에 사철탕이나 강유박탕 이런 데서 안 듣는 게 특징이에요. 거의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수험생 중에 그런 친구들이 한의원 그동안 뭐 되게 오래 다녔는데 이게 좋아진 적이 없다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물어보면 깔려있는 게 그게 주도 아니고 가는 부족 증상이 막 되게 많아. 두통, 어지럼증, 어깨 뭉침 이런 게 다 있는 환자라서 그런 것들이랑 같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 확인을 해주시고 치료하면 좋다 이거죠. 되셨나요? 다 되신 거죠 그러면? 유광이랑 요 호비로 멜기 이런 것들. 이 원장님 다시 하실까요? 그렇죠. 흉통 되게 많죠.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 힘들고 한숨 계속 쉬어야 된다. 깊은 숨을 못 쉬겠다. 근데 이제 이 질환은 오장에 다 있는 질환이라 어차피 열흘이 생기면 흉부가 막히면서 숨쉬기 힘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복진이 전중이나 심화가 있으면서 오소복이 제일 뚜렷하다, 좌도복이 제일 뚜렷하다 이러면 행간노공, 행간소부를 쓰시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전중이 3이다. 근데 좌도복이 2다. 이거 심포를 해야 될 가능성도 많죠. 아니면 심장인 경우도 되게 많죠. 혹은 폐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이거는 그 오장에 열 내리는 침을 놓고 간에서는 행간노공을 딱 놓은 다음에 숨 한 번 쉬어보세요 하면 되게 수월하게 숨 쉬면서 편해진다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서 심포라고 그러면 중충대변을 놓은 다음에 숨 쉬어보라고 그러면 되게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고, 이 흉부의 이 열증들이 그 호흡곤란이나 뭐 선태식 이런 것들 원인이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 하실까요? 그렇죠. 어깨뭉침. 이게 제일 많이 호소하는 질환 중에 하나죠. 어깨뭉침. 어깨뭉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엔 6% 가셔야 돼요. 6% 가서 3초로 갈 건지, 방광으로 갈 건지, 대장으로 갈 건지, 혹은 담으로 갈 건지, 뭐 소장을 쓸 건지 그런 거 확인하시고 여기에 이제 복전원곡을 중심으로 한 다른 혈자리들을 배워하시면 완성도 있게 치료가 가능하죠. 김원장님도 하실까요? 혀를 잘 네. 그렇죠. 그것도 좋은 증상이죠. 주로 간열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복신 종교인의 예. 가는 그렇죠. 그게 이제 수녀님이랑 비구니 스님이 많이 오세요. 예. 혹시 오시나요? 꽤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근데 진찰해 보면 간이 많긴 한데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심장도 있고 심포도 있고 폐병 환자도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비구니 스님이나 수녀님들이 출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간을 좀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출산이 없으시고 약간 고립된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까 생리계통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이제 수녀님들이나 비구니 스님들 오시면 복진하기가 좀 어려워요. 훨씬 더 많이 부끄러워하시기 때문에 특히 수녀님이 어렵습니다. 수녀님은 아예 원피스야. 어려워. 비구니 스님은 위아래가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도 저 비구니 스님이 오셔가지고 치료 지금 한 4개월째 하고 계신데 그분은 아주 수월하게 복진하는데 수녀님은 답이 없어요. 그냥 그럴 때는 배꼽 위치 손으로 짚어주세요 한 다음에 치마 위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 올릴 수가 없어요. 그 수녀님들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복진만 잘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겠죠. 자, 저는 거의 다 돼갑니다. 그렇죠. 안구질환 주요한 질환 중에 하나죠. 안구건조증, 안구충혈, 뭐 심하게 얘기하면 황반변성이나 녹내장 이런 경우도 초기 상태에서는 좋아지기도 하니까 눈질환은 좋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어지럼증은 무지 많죠. 어지럼증이랑 고혈압. 또 왠지 간은 고혈압일 것만 같은데 저혈압 환자도 꽤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해 볼 때 간 음혈이 부족하면 저혈압도 꽤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 고혈압 환자도 꽤 있는 거고. 곽 원장님 또 하실까요? 예, 그렇죠. 구안화사 많죠. 구안에서도 마무리는 간으로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 육부가 확인이 돼서 그걸로 하다가 간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빠진 게 많습니다, 사실. 예. 그렇죠. 코피 환자가 간병이 꽤 많습니다. 그 애기들 그 코피나 자반증 때문에 저한테 오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간 치료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병원에서도
이 자반증은 뭐 면역기가 뭐 어쩌고 뭐 치료가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냥 어혈제랑 간은 부충하는 약 먹고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았고 그 비슷한 예가 이제 두드러기도 되게 많죠. 두드러기. 코피라든지 자반증, 두드러기 잘 생각해 보시고요. 정 원장님. 그렇죠. 구토생창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분들은 누은이랑 구토생창이랑 방광여도염 이 질염 이게 3단 콤보죠. 같이 옵니다. 같이 있는 경우가 무지 많으니까 같이 물어보셔야 돼요. 구내염이나 구토생창 잘 되고요. 확인하실 게 이제 자손이나 자설, 설화정맥 확장 이런 거 확인하셔야 돼요. 또 마침 요번에 입술이 터지셔가지고 기억이 더 그죠? 그 두드러기 환자분. 자, 조원장님. 불면증이요? 간병 환자, 불면증 환자도 꽤 있어요. 간병 불면증 환자 특징은 뭡니까? 이 전형적인 특징이 있죠. 왜 이렇게 오래 생각해? 크게 두 개. 그치? 네. 어딘가 적어뒀네, 지금 보니까. 네, 숨이 안 쉬어져갖고 못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간열 환자가 가슴이 답답하고 숨 못 쉬겠고, 머리에 열나서 못 잔다는 사람들이 꽤 많고, 그게 아니면 대부분 아파서 못 잡니다. 근육통 때문에. 어깨도 아프고, 허벅지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다 아픈데 아파서 못 자겠다. 뭐, 거진됐죠? 이거 말고도 이제 안 한 게 꽤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질환들이 왔을 때, 우리가 간병의 가능성이 많다. 그 다음에 진맥하고 설진하고 이 안색 확인하고 이제 문진을 할 때, 입술이랑 혀 색깔이랑 설화정맥 확장이랑 여자분이면 생리계통에 대한 문제 조금 더 자세히 하고, 복진할 때 좌소복이나 우소복이 유의미한 정도로 확인이 되는지,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과 아닌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이제 이 간병의 징후를 가지고 이제 쭉 짐작을 한 다음에 저 소복의 목진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장부를 확진을 하는 거죠. 이제 장부가 확진이 되면 우리가 이제 한열 조습을 본다고 그랬죠. 간의 한열 조습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한열은 행간으로 해결하죠. 조습은 곡천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평상시에 그 한열에 대한 편차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소증이 저 한열의 편차와 관련이 있는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찬물을 좋아하고 따뜻한 물을 싫어한다 내지는 자기는 따뜻한 물이 너무 좋고 찬물 먹으면 싫다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호소하는 증상이 예를 들어서 찬물을 먹으면 심해진다든지 찬바람을 쐬면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뜨거운 데 들어가면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호소 증상 자체가 뭐 종냉증이라서 발이 시렵다든지 아니면 염증이 심해서 통증을 많이 호소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행간을 쓰라 이거죠. 이런 게 없으면 별로 쓸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조수편차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간의 기본 질환이 간음호라고 했는데 이 조가 간음호죠. 그리고 간음호의 특징은 원래 제가 오장의 음호일 때는 오간의 건조감과 그 도안이라든지 조혈 이런 게 중요하다고 설명드렸는데 그런 게 없어도 어깨를 주물렀을 때 많이 뭉친다. 아니면 허벅지나 종아리를 주물러 보니까 많이 뭉친다 이러면 그것만으로도 간음호라고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곡천을 쓰면 좋아지는 거고요. 이런 환자들이 붓기가 있어요. 이런 환자들이 붓기가 있는 겁니다. 붓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환자들이 다리가 붓는다, 얼굴이 붓는다, 손이 붓는다 이러면 곡천을 쓰면 붓기도 조절이 된다 이거죠. 혈자리가 하나 빠졌는데 빠진 혈자리가 어혈이죠. 어혈. 이제 어혈을 해결하는 게 태충인데 이게 이제 약처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침처방에서는 효과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관계로 장기적으로 좀 쓰셔야 됩니다. 어혈증일 때 장기적으로 곡천이랑 같이 쓴다든지 하면 효과를 많이 발휘할 수 있고요.
아니면 특정 부위가 아픈 통증성 질환에는 대충이 괜찮아요. 뭐 이렇게 딱 부딪혀가지고 엄지발가락이 통증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풍 비슷한 느낌으로 간경이 어디가 아프다든지 이럴 때는 괜찮습니다. 네, 병리적으로는 하한혈, 조숙과 어혈이 이제 행간, 곡천, 태충을 사용하는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병리라고 해결하기는 좀 뭐하지만, 이 간병인 사람이 외감이 자주 있거나 아니면 이 후비루나 매액기가 있다, 이럴 때 이제 특징적으로 중봉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중봉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쓸 일이 없죠. 그러니까 간정격과 간성격에 있는 중봉은 그냥 괜히 헛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헛방을 한 1년 이상 날려보고 확실하게 알았죠. 아, 이건 헛방이구나. 뻥카였어요. 이 근근목하니까 중요한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이 중봉은 그래도 적재적소에 사용하시면 괜찮습니다. 아까 같은 후비로 매액기 환자들, 비염 환자들한테 괜찮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감기가 든 게 아니라, 감기 걸린 지 한 달, 두 달 됐어. 처음에 왔는데. 그리고 이제 뭐 어깨가 뭉쳐있거나 아니면 무릎으로 치료 받으러 왔는데, 전체적으로 진찰을 보니까 이게 폐질환도 아니고 폐기혈도 없어. 근데 소복부가 되게 뚜렷하고 간의 문제를 호소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간의 병리를 해결하면서 외감을 봐야지 치료가 잘 된다는 얘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원래 감기 걸린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제 간병으로 치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감기가 들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방광이나 삼초, 뭐 담에서 했던 이런 겉에 있는 게 아니라 뭐 재채기를 갑자기 많이 한다든지 콧물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속으로 들어온 감기인데 치료하고 싶다 이러면 중봉을 추가해주면 빨리 낫는다. 중봉 정도를 쓰면 그 감기가 의외로 잘 들어요. 예. 예, 그렇죠. 많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겹쳤어도 그분이 주소로 호소하고 있는 증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장 치료를 하든 간 치료를 하든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곡천응곡을 주요로 쓰고 있었으면 거기에 이제 중봉연고를 쓰시라는 얘기고, 만약에 신장 질환이라서 태계태백을 주로 쓰고 있었으면 불우연고를 쓰면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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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당연히 6% 해야죠. 예, 방광이나 3초 이런 걸로 먼저 접근해야지. 그런 건 오한이 있거나 발열이 있거나 뭐 두통이 있거나 이런 거면 당연히 간병 치료하다가도 견전이나 실진 확인해보고 육포복진 확인해보고 당연히 그쪽으로 가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닌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간음호 환자가 폐양화가 있어서 감기 계속 잘 걸리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 오적산 쓰듯이 간음 보충하는 약을 올리고 그 외관표증 해결하는 약들을 같이 써주면 좋아지는 경우가 무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오적산 주면 안 나. 예, 오적산만 들어가서는 안 낫는다고요. 이게 이제 본체 병리가 간 음모이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되면서 표점을 봐줘야 되는데, 오적산 같은 약은 보험제가 뭐 당기, 자각, 천공 이런 게 뒤에 조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낫는다니까.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되면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침 처방을 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침을 한 개씩 놓으면서 환자의 주수증을 확인을 하고 반응이 어떠냐 이렇게 확인하시고, 여러 개 되시면 복진을 그 자리에서 해주시고, 복진이 줄어드는 느낌이 있는지, 복진이 많이 줄어들면 침을 잘랐다는 얘기죠. 물론 이 복진은 다시 올라옵니다. 내일 와서 다시 해보면 또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중간 진찰을 하실 때 제일 좋은 거는 침 놓기 전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침 놓은 다음에 확인해보면 줄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침 놓기 전에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처음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좀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게 제일 편하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진찰을 계속 해주시면서 복진 변화 확인하시면서 그 확인하는 것 자체가 이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나름대로 병리에 대해서 확신하시게 되면 이제 한약 처방으로 넘어가셔야죠. 그리고 이제 침 처방 효과를 볼 때 처음 단계부터 한약 처방을 구상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환자한테 어떤 류의 한약 처방을 기회가 되면 줘야 되겠다 구상을 하고 있다가 처음부터 하면 제일 좋은 거고요. 처음부터 안 하더라도 중간 상담 1회, 2회, 3회 지나가면서 약이 필요하다는
그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 혈자리 행간, 곡천, 태충, 중봉 이렇게 있는데 행간은 어렵지가 않죠. 제가 이거는 타멸보다는 그냥 보고 놓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여기에 발이라고 치면 왜 앵문 침 놓는 것처럼 이걸 막 만져가지고 놓는 게 아니라 사이에 갈라지는 결을 보시고 손가락과 이 손등의 경계 여기다가 침을 놓잖아요. 발도 마찬가지예요. 발가락과 발등의 경계면에다가 침을 쏙 놓으시면 돼요. 체표 수직으로 넣는 거죠. 오늘 할 것 중에 곡천이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곡천을 침을 놓을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원곡부터 확인해라. 예. 처음부터 곡천을 잡으면 대부분 실패해요. 왜냐하면 이 이미지가 잘 안 들어오나 봐요. 이 옆면이다라는 이미지가 잘 안 들어오니까 밑에 있는 원곡을 확인을 하시고 원곡 확인한 다음에 결 하나 올라가서 곡천을 잡으셔야 되고 이 곡천을 잡으면 이제 결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제가 항상 이 손으로 이렇게 해갖고 말씀드리는데 결이 이렇게 나오면 이 결의 완전히 끝 지점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떨어진 지점 여기에 이제 침을 놓으셔야 되고 여기에 이제 다리라고 보시면 침이 옆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곡천은 옆면으로. 이게 환자가 이렇게 누워서든 앉아서든 침을 맞고 있는데 이 무릎, 이 슬개골 기준으로 봤을 때 침이 옆면으로 들어가지 않고 위로 올라왔다. 이건 무조건 잘못 났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인체 구조상 이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간혹 기형이 있긴 한데 그거는 뭐 100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니까 무조건 옆으로 들어가야 돼요. 곡천에 침을 놓으면 옆면, 그 다음에 음곡에 침을 놓으면 밑면 이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이거 이따가 확인해 드릴 거고 태충도 크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함곡이나 중저 이렇게 침 놓는 것처럼 위아래로 타결하면서 제일 가운데 움푹한 지점 침을 놓으면 되고요. 중봉은 그림으로는 좀 어렵네요. 이따가 확인해 드릴 거고 대돈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일반적인 정혈 침 놓는 것과 비슷한데 살이 좀 많으니까 침 놓기가 좀 쉽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정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대장하고 간하고 예. 같이 나타났을 경우에 예. 부부에 대한 대장 예. 지방을 하고 예. 이게 이제 간병에 대한 예. 전독을 같이 할 경우 같이 이렇게 예. 한 번에 예. 나눠서 되니까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처음에 대장만 하는 거 추천드려요. 대장을 해서 그게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럼 이제 이게 대장만 해도 끝나는구나를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 대장을 어느 정도 했는데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끝끝내 계속 남아있어. 근데 원래 이 소복부 복지는 그대로고 그랬을 때 이제 간을 추가를 하면 같이 없어진다 이거죠.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건데 처음부터 다 놔버리면 그런 확인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구분하기가 어렵대요. 오래된 예. 뭐 간에 대한 결정도 좀 예. 하고 물론 이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처음부터 쓸 수도 있습니다. 상간이 뭐 곡지삼리에다가 붙여놓은 거. 물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쓰시다 보면 나중에 이게 잘 되긴 참 잘 되는데 한번 따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실 거예요. 아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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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증상을 얘기해 주는 거죠. 예.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증상이 심장에 제일 많다 이거죠. 심장 심포에. 간병 환자는 물론 이제 뭐 간병이 있어도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무섭고 화 많이 내고 이런 게 있긴 한데 그 간병에는 이제 이런 근육계통의 증상이 많아요, 되게. 그럼 이제 간병의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지불안이 있는 것과 그런 게 전혀 없이 어깨 뭉침도 없어. 종아리 쥐나고 저리는 것도 없어. 근데 가슴 두근거리고 불안한 게 제일 뚜렷해. 이러면 심장으로 갈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딱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환자 정보를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딱히 뭐라고 하기가 어렵네요. 복진이 비슷할 때 헷갈린다 이거잖아요. 예. 저는 기준을 그렇게 봐요. 근육계통 질환이 꽤 많이 불편하다. 거의 간으로 갑니다.
행간소독, 행간노공 이런 식으로 그런 게 별로 없다. 그럼 심장심포로 가죠. 그리고 이제 심장심포가 주 문제면 심장의 병리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이게 간의 문제일 때 전중이나 심화의 목진들은 다 그냥 가벼운 열후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체기가 자주 생긴다든지 여기가 답답하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소화불량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근데 이제 심포가 주거나 심장의 주인 질환에는 여기가 막혀서 소화가 안 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이 간병 환자는 여기에 체기가 걸려서 힘들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예, 직접적인 체기가 아니에요. 간병 환자들의 소화불량은 다 그냥 가스 차고 더부룩하고 아니면 간혹 위경련이 오거나 신경 쓰면 체한다 이거지. 이런 데가 뭐 자주 반복적으로 막 계속 체하고 소화 때문에 불편해서 죽겠다 이런 게 아니란 얘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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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주소증일 때와 겸해진 증상일 때가 다르다 이거죠. 환자가 이제 소화는 안 된다고 우리가 문진 체크를 했어. 근데 제일 불편한 게 뭐냐 했는데 1, 2, 3번에 소화 얘기는 없어. 이러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근육계통 먼저 치료하면서 소화를 보조로 보면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거의 다 간으로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1, 2, 3번 중에 뭐 불안초조, 신경증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소화장애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고 뭐 어깨를 우리가 주물러 보니까 뭉쳐있긴 한데 그거 별로 안 불편해. 종아리에 쥐나는 거 뭐 한 달에 한두 번이야. 이러면 간을 안 가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걸 비교를 하셔야 돼요. 증상 하나의 1대1로 비교하시면 안 되고 환자가 급하다고 하는 거 1, 2, 3번 중에 뭐 어떤 장부와 관련된 증상이 들어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지금 정보가 너무 많아서 선택이 어려운 거죠 지금. 문제를 조금 할 때는 그냥 찍으면 이거야 이렇게 하면 편한데 그게 문제죠.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자, 없어지면 잠시 쉬었다가 실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리 좀 만들어 주시고 실습할 때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